안녕하세요. 세법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 세법 임기원입니다. 갑자기 왜 선생님이 두 분이 나오셨죠? 메가랜드 세법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이서 모든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 이성원과 임기원 선생님이 저희는 하나라는 걸, 원팀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원. 저도 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원팀. 우리가 1년 동안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생초보 여러분들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입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초보 입장에서 얼마만큼 쉽게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지, 그리고 저와 임기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로 용어를 풀면 충분히 세법을 잘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메가랜드에서만 할 수 있는 세법은 한 팀이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여러분들을 저희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걸 이제 어떻게 준비했는지. 첫 번째가 세법 공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자, 이 어려운 세법을 어떻게 준비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지 먼저 임기원 선생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여러분들 세법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믿으세요. 저희를 믿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저희들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자신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습니다. 자신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드리게끔 할 테니까 믿고 잘 따라오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성원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죠. 세법은 공부를 하실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 어렵다고만 너무 느끼시는데 어렵다 하면서도 공부를 안 해요. 왜? 세법은 16문제라고. 그래서 16문제라는 그 숫자를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세법도 중개사 합격하기 위한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과목을 해결하려면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을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저희 선생님들 믿고 메가랜드 믿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세법은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믿으시면 충분히 세법은 해결이 가능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바로 세법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호흡을 맞춰 가는지 그걸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제 세법 고민 이성원 임기원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세법 고민은 저희 두 사람이 해결을 반드시 해드린다는 거 저희만 믿어주시기 바라네요. 그럼 이제 먼저 세법에는 처음에 세법 책을 탁 펼치면 조세라는 용어가 나와요. 조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별게 아닌데 이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세금이라는 걸 공부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세금이 무엇인가 이 의미는 좀 이해를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조세라는 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세금이다. 그렇죠. 그냥 세금이 조세구나. 네. 이걸 어렵게 써서 조세라고 하는 거지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조세라는 건 세금을 가져가는 주체라겠는데 가져가는 당사자로 보시면 돼요. 당사자가 국가라면 대한민국 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쓰는 요런 세금을 국가의 세금이라고 해서 줄여. 그러면 그렇죠. 국가에서 가져가는 줄이니까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지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방, 서울하고 경기도만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걸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가는 세금을 또 줄여. 쫙 줄여. 그러면 지방세? 그렇죠.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세하고 지방세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에서 이걸 보는 순간 기가 막힐 거예요. 자, 한번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려 볼게요. 세금의 종류 같은 것을 이걸 세금을 종류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세금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금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국가나 지방에서 가져가는 세금들이 있는데 이 세금들을 먼저 첫 번째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요걸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시죠. 네. 자, 여러분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받아서 국가들이 뭐 할까요? 쓰는 거예요. 이걸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뭐 저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쓰려고 걷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일 때 가장 이 선생님 생일 때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죠. 그렇죠. 근데 왜 돈을 받고 싶어요? 돈을 여기저기 다 내가 다 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도 이걸 써야 되니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게 현금인 거죠. 이렇게 현금으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을 금전급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예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처럼 그 10원짜리 동전으로만 되냐? 금색 동전으로만 금전으로. 아, 진짜요? 응. 10원짜리 아니다. 은전도 낼 수 있다. 그랬더니 왜 그러면 금전 납부라겠냐? 은전 납부도 된다고 해야지. 그때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거 좀 너무하지 않나요? 아니요. 예. 그래서 그럼 요즘 집회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 금전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동전 들어가요? 동전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집회 집회도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수표도 들어가고. 수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요즘 뭐 카드도 돼요. 카드도 네, 네. 할부도 되니까. 이렇게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금전 납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 그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세금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신 분도 계시죠. 동전으로만 이렇게 돈을 쫙 모아가지고 열받아서 가는 거죠. 네, 예, 그러신 분도 그렇죠. 계세요. 그거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은 잘 안 받죠. 근데 예전에 아마 진짜 예, 그런 예. 뉴스 아마 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건 불법 아닙니다. 불법 아니에요. 금전 납부니까 대신 그걸 갖다 와서 주차장에다가 놔두고 가져가라. 내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닌데 주차는 불법 주차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금전으로 내게끔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나 돈 없어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돈 되는 거 뺏어가죠. 자, 물건 뺏어가죠. 아. 그래서 이런 걸 물납이라 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대동강물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아재 개그 아니에요? 아니. 진짜 물어봤다니까요. 아, 진짜요? 네, 뭐 우리 집은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수돗물 없는데 뭘 물이냐? 그럼 생수예요. 뭐 이런 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물건을 그러면 물건으로 납부한다고 쓰지 왜 물납이라고 썼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건 상상도 네,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세법 용어는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늘려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용어를 써줘야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물건으로 납부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게 여기서 물건의 범위가 뭐가 있을까요? 돈 되는 것 중에 부동산밖에 없죠. 근데 뭐 부동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지? 주식 같은 것도 있을 네, 수도 있고 그거는 주식을 받으면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세 차익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물건으로 낼 때 오로지 부동산밖에 안 된다. 요렇게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세금이 다 이렇게 물건으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보관해를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다 받아요? 안 되죠. 그래서 극히 일부 세금만 물건으로 받는 거지 다 물건은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었죠? 네. 자, 대부분의 세금은 다 금전으로 내셔야 돼요. 근데 그렇죠. 아주 예외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재산세라는 세금이 있거든요. 재산세라는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물건으로 납부하고 그때 물건은 무엇으로만 된다고요? 부동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세금 때문에 열받아서 미국은 이제 비행기가 자기가 운행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정말 국세청에다 때려 박았어요. 너 이거 가져가라. 이걸로 나 낼 테니까. 근데 네. 진짜 살았대요. 네. 그분이. 살았는데 이걸로 나 낼 테니까 이걸로 세금 다 처리해주고 끝내. 이런 적도 있었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우리는 그건 안 돼요. 아, 예. 우리는 부동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 보는데 과세 관청이라고 되는 게 이게 세금을 걷어가는 국가나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과세 관청이라는 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하나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국가가 걷는 세금을 국세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세를 담당하는 구간을 크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적게 세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세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세청에는 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이 있고 일선 세무서가 있는데 그 국세청 안에 있는 그러니까 관청들이 전부 국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신 분 있었어요. 그 세무직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인데 저는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근무하고 싶으니까 나는 국가직을 지원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지방에 있는 세무서도 그건 국세를 걷는 장소다. 그랬더니 세무직을 준비한 학생이 그럼 제가 국가직을 합격하면 지방에도 근무한다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세무서는 모든 세금을 다 이렇게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국세만 담당하는 거예요. 국세만. 세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울 같으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서, 영등포, 양천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전체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건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는 거고 각 구청에 있는 세무과에서는 구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들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저도 그 동사무소 지금 동사무소라고 안 하죠. 그렇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예, 주민센터라고도 하기도 근데 하고. 거기 가서 뭘 일 보려고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재산세인가 뭔가 고지서를 들고 와서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담당 직원이 이거 어디 세무서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재산세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그렇죠.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지방세과라고 해서 과가 따로 있어요. 이게 편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담당하는 게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을 국가가 가져간다 해서 이걸 국세라고 했지만 지방에서 가져가는 걸 이걸 지방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다 지방세다 그러면 이렇게 국가에 대해 가져가는 세금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몇 개나 되죠? 이게 총 합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2개에다가 다 합치니까 아닌데 5개, 13개네, 13개. 다 합치면 13개인데 지금 이 중에서 뭐 어떤 세금 없어지네 만에 막 이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세금 이렇게 13개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다 걷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걸 외워야 되나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할 때는 소득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하시고 종합부동산세 요 2개 정도만 우리 시험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다니시다가 여기 프랑카드 같은 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몇 월 달은 무슨 납부의 달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걸려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봐보세요. 국세청 어디 또는 세무서 이러면 국세. 이건 국세구나. 어디 구청 그럼 뭐, 지방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부터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총 11개 세금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지방에서 걷어가는 세금들이. 우리는 맨날 세금만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요, 세금이. 그런데 이제 제 색깔 해가지고 구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이 이 두 개가 구청 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 같은 경우는 특별시 예산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일일이 애우지 마시라는 거. 하다 보면 다 익혀져요. 다 익혀지니까 아, 이 지방에서는 이런 세금들을 가져가구나. 요렇게만 봐주시란 이야기예요. 이제 뭐 지방세 뭐 했는데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죠. 자, 그러면 일반 경비다 이 말은 이제 걷었으면 어디에 주머니에 넣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 걷었으면 써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경비로 이렇게 용어를 써놓으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이 돈을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 그럼 된가요? 보통세. 근데 사실은 보통세보다는 일반세 그런 게 맞아요. 음. 이게요. 일반적인 운영 경비로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세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이 사람 일반 사람. 나 이 사람 일반 사람 믿어주세요. 그랬어요. 요즘 개그가 많이 늘었어요. 아니 진짜로 일반 사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짝 바꿨어. 나 이 사람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보통이 좋네. 그래서 보통세를 한 거예요. 그 지금 이 영상 그 처음 듣으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성훈 선생님 정말 개그를 못 하시거든요. 못 하시는데 정말 오늘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그가 많이 넣으셨는지 몰랐어요.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네, 네? 원팀. 네. 그래서 일반 경비로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은 일반 학자들이 말할 때는 이걸 일반세라고 해줘야 되는데 일반이라는 걸 좀 더 우리 이제 그 국악적으로 좀 더 부드럽게 해서 보통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목적을 내서 사용한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걸 강조해서 그냥 이런 걸 목적세. 목적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세금들이 국세 중에서 목적세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쑥 한번 봐보세요. 이름이 딱 그 정해져 있어요. 교육 목적, 농어촌 특별자치, 교통, 뭐 에너지, 환경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이름들이 아 저기는 저 목적밖에 안 되겠구나 보여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애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놨는데 이걸 어디에다가 쓰려고 호주머니에 돈을 넣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내가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 나왔어요. 근데 뭐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딱히 뭐 쓸 데는 없는데 혹시라도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갑자기 배가 고파서 뭐 피자를 하나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데 아 나는 그냥 오늘 안 먹을래. 그냥 안 쓸래. 이럴 수 있는 돈이 보통세. 그렇죠. 근데 오늘 딱 돈을 들고 나갔는데 아 오늘 결혼식 축의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정해놓고 나온 돈이 있거든요. 그게 목적세라고 그 보시면 돼요.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대부분은 다 보통세인 거죠. 그렇죠. 아, 대부분은 다 받아가지고 그냥 정부가 일반 경비 위주로 쓰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시는 세금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세금만 걷어간다. 이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걷어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내 돈 나가니까 짜증은 나죠. 근데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뭐 가장 대표적이면 뭐 국방비라든지 이런 데 쓰이겠죠. 또 그렇죠. 국방비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뭐 도로 정비 사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그 환경 개선 사업도 해주고 또 뭐 엄청, 복지 네, 이런 엄청 것도 많죠. 좀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런 데 쓰인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좀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구청이나 세무서나 관공서 같은 데 가셔가지고 내 세금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말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할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냈더라도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받는 보수기 때문에 내가 준 돈으로 네가 생활하는데 너는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런 이야기는 조금만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은 좀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이제 네. 본인이 이제 갑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해버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이 갑이다 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될 건데 당연한 사항인데 내가 몸을 으쓱 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진짜.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네. 네. 자, 이제 세금을 내는 방법 중에 이제 납세자와 담세자라고 있는데 납세자와 담세자만 뜻을 한 번만 잠깐만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네. 자, 여러분들 그 공부하실 때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뭔가를 의역화해서 해석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최대한 문장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하라 그래요. 이 선생님도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이게 뭘까가 아니라 이 글자를 한번 정확히 한번 보세요. 납세자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리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둘이가 같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받아볼게요. 제가 세금을 부담을 했어요. 자, 주머니에 세금 끄집어냈어요. 자, 제가 들고 직접 제가 세금을 내러 가. 그럼 직접 가니까 그냥 직접세. 그러죠. 그런 네. 걸 직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저를 줘요. 이분한테 드립니다. 돈을 그리고 받았어요,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저 임기원 선생 세금을 받아서 제가 대신 세금 내러 가면 저는 제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걸 받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간접세. 그렇죠. 네.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접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뭐가 보여드리죠. 있을까요? 네.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네. 잘 아시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누구냐면 사업자예요. 사업하신 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대신 그러면 공급이란 말은 어려워요. 판매하는 사람. 그렇죠. 판매하는 사람. 대신 담세자는 누가 되죠? 세금 물건 사는 사람. 그렇죠. 소비자. 음. 소비자.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가 예전에는 일반 소비세라는 말도 많이 했었죠.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네. 지금 부가가치세라고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은 그 물건값 안에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마트 점원에게 줍니다. 그러면 마트 점원은 그걸 받아서 그 중에 일부는 물건값은 마트로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한테,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세금은 따로 내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는 또 여기 주세도 있어요. 주세. 술을 드실 때도 거기에 주세라는 게 붙는데 그 세금도 우리가 술을 사장님 술 한 병 그러면 술 한 병에는 뭐 또 붙어 있는가? 주세요. 세금도 같이 붙어 있죠. 그러면 그 세금은 사장님한테 드리면 사장님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정부에 전달하니까 이런 걸 간접세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지방세 중에 담배 소비세가 있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담배 소비세를 한 번도 안 내봐서 제가 잘 몰라요. 많이 내보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흡연가라서 담배를 좀 많이 피는데 그러니까 저는 늘 수업할 때 그래요. 담배 피시는 분이나 술 드시는 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몸 헤쳐가면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집에서 담배 때문에 지금 짜증나신 분 엄청 많을 건데. 예? 아니 근데 이거 예? 애호가 분들이나 애주가 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죠. 얼마나 국가에 네. 헌신하고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죠 여기는.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 지자체에 돈을 내고 있으신 거고, 술 드신 분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집에 가실 때 한번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때 프랑카드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밑에서 가실 때는 우리 고장에 담배를 사가세요. 우리 고장에 담배를 구입해 주세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진짜 우리 고장에 담배 그게 바로 지방세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게 그렇죠. 있었어요. 예. 국세랑 하면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어디에서 먹든지 간에 국가로 네.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 지역에서 구입한 담배는 그 지역의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고장에서 담배를 사가시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게 지방세라는 거죠. 이게 지역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세금을 이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데 네. 세금 계산을 산출, 세액 네. 산출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산출이라고 하니까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집었어. 자, 그래서 산출을 뒤집어서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출산이요? 네, 출산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나오게 하는 것, 출산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뒤집는 것은 좀. 아니요. 산출이 어렵다니까 출산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해가 되시더라고. 네. 저는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되면 이해를 하시겠는데 제일 먼저 나온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산출세액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실제로 내는 세금을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납부세.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는 세금을 납부세. 근데 그 전에 먼저 산술적으로 나온 세금이다. 그래서 산출세액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오면 뭐라고요? 산출, 출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대학교 똑같은 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입학금이 동일하겠죠. 그죠? 이게 산출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해서 다 냅니다. 그러면 똑같은 등록금인데 누구는 더 내고 누구는 덜 내고 이게 나중에 가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납부세액이 납부세액으로 되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그러기 전에 먼저 산술적으로 나온 세금, 자 출산돼서 나오는 세금을 산출세 또는 세액산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 계산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과세 표준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있잖아요.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그럼 가격. 자, 가격으로.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에 몇 프로를 세금으로 계산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그 과세 표준 그럼 아주 쉽게 그냥 물건 같으면 우리가 집이다. 그러면 집이면 내 집을 살 때 내 집이 얼마다. 그럼 그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지금 과세 표준 세율을 익힌다는 건 완전 생초보 입장에서는 진짜로 어려워요. 이 부분. 그렇죠. 너무 어려운 용어죠. 그렇죠. 예. 뭐 조금 더 좀 온화하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이자는 아시죠? 이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이자율. 곱해서 계산하는구나. 아, 이때 이자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이건 세금이니까 이자라는 말 대신 세자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을 정할 때 가격으로 정하는 거 수량으로 정하냐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가격이다 그래서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요. 여러 개니까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네. 종류가 여러 개인데 가액으로 돼 있다. 그래서 종가세로 할 것인지 종액세로 할 것인지 그러면 발음하기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바로 해봐요. 종가세, 종액세, 종가세, 종액세 한번 해봐요. 어떤 게 편해요? 종가세가 편한 그렇죠. 그래서 종가세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진짜 학자들이 이게 발음하기 편해서 종가세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자, 수량은 여기 종수세, 종량세. 그럼 발음하기 편한 게 종량세. 그렇죠. 네, 그래서 수량이니까요. 종량세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이 퍼센트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앞에가 가격이면 뒤에는 반드시 퍼센트로 정한다 그런 거예요. 정한 비율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율세 이렇게 정해진 율이다. 근데 여기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이걸 정액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해졌다 이래서. 그러니까 그냥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여기 중간에 있는 거. 가자 나왔으니까 가액, 수, 대항자 나왔으니까 수량, 율자 나왔으니까 율, 비율, 액자 액센, 나왔으니까 금액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물어볼 일은 없어요. 네, 거의 물어볼 일은 전혀 없고. 안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가액으로 가는 게 많아요? 수량으로 계산하는 게 많아요? 당연히 가액이 많죠. 음. 수량은 몇 개 안 돼요. 그럼 수량으로 하는 이렇게 수량으로 하는 방법이 뭐 뭐 있을까요? 담배 한 가치, 아, 담배 깨비 서비스. 뭐 이런 게 아, 있잖아요. 그쵸. 담배 한 가치,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술도. 예를 들어서 또 자동차, 아, 예, 이런 것들. 자동차세가 뭘로 계산하죠? 자동차는 그 용량 CC 같은 거, 아, 배기량. 배기량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렇게 낼 때 한번 잘 봐보세요. 자동차세 그 음, 고지서 같은 경우 받아보시면 앞면 말고 뒷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생각 없이 봤지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뒤에가 자동차세는 배기량 cc 이걸로 계산하도록 돼 있는데 요즘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국산차 같은 경우는 cc가 큰데 외제차보다는 가격이 좀 싸요. 반대로 외제차는 cc가 작은데 비쌉니다. 근데 이런 cc로 계산하다 보니까 국산차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고 외제차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오죠.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음. 가액으로 잡자. 가액으로 잡는데 대신에 이제 예. 그 자동차 수명에 대해서 조금씩 깎아주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식으로. 그렇게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죠. 음.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를 하실 때 그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용어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법을 공부하시려면 알아두셔야 돼요. 세법 하실 때. 그럼 저희가 이제 한 강의가 대략 한 30분 정도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을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30분 분량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끊어갈 건데, 한번 30분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첫날은 우리 임기훈 선생님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든 성취하려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다?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세법 시작을 하셔야 돼요. 누구 믿고 하신다고요? 이성은 스님과 임기훈. 임기환. 네. 저희 메가랜드 믿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그러면 지금 결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나 천천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로요. 이게 하다 보면 나중에 꼭 느낍니다. 후회합니다. 천천히 하신 분들은. 자, 늦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셔야 하시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생초보 1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